정세균 총리가 교회 소모임 금지를 비롯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TS 뉴스는 이 첫 소식 이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소모임 금지를 24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죠. 네, 일단 금요일 날 풀리게 되는 거고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바꾼 지 6개월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콕 집어서 이제 교회가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을 금지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에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하고 교회 내 소모임을 전면 금지한 의무화 조치를 24일 오후 6시를 기해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임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2주 만인데요. 중대부는 교단과 신도들의 협조로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라도 정부가 이 교회를 대상으로 했던 방역 강화 조치, 이거를 이제 해제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어떻게 전국이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직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강화 조치를 더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례로 전라도 광주의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행정 조치를 유지하되 이후에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구리시는 조금 빠르게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풀었는데요. 이건 아마도 구리시가 그 지역 학교에 교육부 공문을 하다라는 과정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 공문이 같이 나간 것 때문에 기독교계의 반발이 커서 달래기 위해서 좀 빠르게 해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계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정부 조치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뭐 교회발 집단 감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환자의 동선에 교회가 포함된 것인지 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교회가 집단 감염 진원지인 것처럼 이제 계속 방역 당국이 너무 쉽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교계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너무 지나치다,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비판 성명까지 냈었는데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정부가 일단 해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측은 해당 조치로 인해서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 앞으로는 중대부는 이런 기계적인 통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방역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뭐 아직 코로나가 뭐 종식된 게 아니라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더욱 각별한 방역으로 내부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코로나만큼 지금 또 교계에서 아주 뜨거운 이게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인데요. 대다수의 교단과 교계가 이 국회의원 일부가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또 이 NCCK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또 일부 찬성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기독교계가 좀 한 목소리 내서 이걸 막아내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진보기독교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좀 빨리 제정해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NCC 인권센터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와 단체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차별금지법은 복음적인 평등법이다. 빨리 제정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80개 단체가 연대를 했는데 좀 내용 중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동성애 관련된 내용 언급이 7곳이나 나온다. 그리고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런 주장인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수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렇게 제목을 뽑다 보니까 맥락상 마치 예수도 성소수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를 사기도 했고요. 또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의 원색적 소수자 차별 혐오에 침묵하는 것 자체가 동조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제 이런 촉구도 했습니다. 교계가 사실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찬성의 목소리가 상당한 파급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일단 국회를 중심으로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굉장히 여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권위원회 설문에서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내밀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원하고 있으니 제정하자 이렇게 했지만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는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6만 건이 넘었고요.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종교탄압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이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정당들이
좀 기독교계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만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가 될 것 같아서 교계는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기독교 일각에서 찬성 여론을 만들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반대만 있는 게 아니다. 찬성도 있지 않냐. 실제로 그런데 전체 교단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교단이 대다수기 때문에 네. 이게 기독교계 전체의 목소리를 좀 흐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일부 유관기관에서 이제 이 찬성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협의체 소속 교단 입장과 달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체가 교단들이 연합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인데 예. 가입된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 모두 교단 입장은 일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교단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가니까 좀 난감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일단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총회에서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총회 차원의 적극 반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헌의가 올라왔고요. 또 교단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협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헌의도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난 4월에 교회협이 21대 국회가 할 일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예장통합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차원에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교회협 실행위원회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 역시 교회협이 교단의 의견을 재청취하지 않고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성명을 내는 것이 제어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교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장로회가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장 내부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총회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교회협 인권센터라고 해서 이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미투 문제가 터졌을 때 입장을 밝혀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온 게 없죠. 네, 교회협 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에 이제 미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미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라 이런 입장을 아주 즉각적으로 밝혔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미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거 피해자를 지지하고 인권 차원의 연대를 촉구한 행동과 상반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미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의 목소리를 낼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예.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지지 목소리가 확대 보도되는 등 여론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